내가 이 입장이 아니더라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알아야지만 여러 가지 매수 매도의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은 직원직서를 하루 쉬도록 하겠고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여러 가지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른 이런 개정세법들이 국회를 통과했고, 1월 한 중순 정도 이제 입법 예고가 들어가면 이게 국무회의를 넘어가서 아마도 다음 달 2월 정도에 이제 공포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세법이 개정이 됐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런 세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알기 쉽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법이 바뀌고 개정이 될 건지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계산 방식이 정비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이미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2021년 12월 달에 법이 바로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9억까지를 원래 비과세 기준점을 받는데 이걸 12억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으로 규정을 해서 이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이런 계산 방식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기존에 9억까지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따로 지불을 했었는데요. 이게 12억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도 9억이 아니라 12억을 차감해서 그 이상 넘어가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물론 마찬가지 12억 구간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함은 없지만 이런 고가주택 기준점이 9억에서 12억 구간으로 높여져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공포일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를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정비사업의 유형은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일시적 비과세 혜택으로 종전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현재 정비사업 간의 과세 형평성이 있다라고 해서 재고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범위를 좀 확대시키겠다. 요즘에 뭐 계속적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으로 입주권으로 똑같이 형평성에 따라서 무조건 똑같이 재개발, 재건축처럼 입주권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입주권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특례 적용으로 인해서 이런 비과세 혜택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좀 부여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좀 확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지금 현행법상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비과세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세제 혜택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가정 어린이집에만 여러 가지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고 있는데 이 범위를 좀 확대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가정에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 그리고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도 다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은 전부 다 이런 비과세 특례 요건을 부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A라는 가정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이거는 주택으로 보죠. 주택. 우리 아파트 뭐 1층이나 이런 곳에 어린이집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택의 용도기 때문에 그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내가 살고 있는 자가주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가주택.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 뭘로 보죠?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2주택. 그럼 따라서 B라는 주택을 내가 매도한다면 당연히 중과를 받고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중과를 또 받고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가정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6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이 A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따른 B 주택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B 주택 선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고 매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A와 B가 있는데 만약에 가정 어린이집을 어쩔 수 없이 먼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이거 선매도할 때 당연히 비과세는 못 받겠죠.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주택은 중과 없이 일반 세율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유사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인해서 이 B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2년 이상만 거주하고 선 매도하면 당연히 얘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먼저 매도를 하더라도 중과 없이 기본 세율로 매도가 가능하다. 근데 이걸 가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에 다 동일하게 법을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법은 영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2월 이후에 양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법에 다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이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해야지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죠. 근데 다만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 돼도 언제든지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거든요. 어떤 주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의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 경우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두 가지 주택이 있습니다. 민간 건설임대 주택이 있고요. 두 번째, 공공 건설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추가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영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도. 그러면 과연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 매입 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인지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 말 그대로 민간이 건설을 해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건설 임대. 말 그대로 공공, SH, LH 이런 업체들이 건설을 해서 임대를 주는 경우. 우리 아파트를 지층으로 했을 때 LH가 집을 지어서 10년 이상 공공임대하고 분양전환하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공공건설임대 주택에 속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민간건설임대는 당연히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임대를 주는 경우, 그걸 민간건설임대 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임대로 5년 이상만 거주를 한다면, 그리고 거주한 이후에 분양을 받아서 바로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례 요건입니다. 특례 요건. 자, 우리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는 건 집을 취득했다라는 얘기겠죠. 공공건설임대, 내가 임대주택 살고 있다가 분양을 받을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양을 받으면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2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겠죠. 근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상 세입자로 임대 5년만 거주하고 분양을 받고 바로 매도를 해도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한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요건이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오냐면 공공 매입 임대주택까지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추가시키겠다. 그러면 공공 매입 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공공이 주택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경우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걸 공공전세라고 하는데요. LH가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신축 빌라, 신축 다세대 같은 거 통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임대를 줘요. 전세, 공공전세로 10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를 줍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계속 전세 세입자로 살겠죠. 그럼 5년 이상 세입자로 거주한 이후에 LH한테 내가 이거 분양받겠다, 내가 이거 매입하겠다, 그리고 나서 매도하면 바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특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공 매입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알고 있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민간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좀 형평성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공공이 매입하거나 또는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임대로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요건이 합리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요건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겠냐? 이 비과세 요건을 좀 보완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비과세 요건이 어떤 요건을 우리가 추가 요건으로 보완하냐? 이 종전주택 취득한 이후에 1년 이상 지난 이후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말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알기 쉽게끔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A라는 종전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B라는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 취득하는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C라는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한 목적,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주택수에 판정이 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A주택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무조건
양도세 중과를 받고 매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를 해줄 수 있는데요. 어떤 요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주택을,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B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야지 첫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B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종전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이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요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의 요건인데요. 근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신축주택 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겠죠. 입주권은 관리처분 때부터 입주권으로 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이 입주권이 신축 아파트가 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를 다시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 요건은 어떤 요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권도 분양을 받은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완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요건인데요. 어떤 요건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B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뀌죠? 당연히 C라는 신축 아파트로 바뀔 겁니다. 이 C의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2년 이내에 이 C라는 아파트로 모든 세대원이 전체 다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 C에 들어와서 1년 이상 계속적인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세대원이 뭐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뭐 여러 가지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인정은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C의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또는 전 2년 이내로 A주택이는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건은 종전주택이 있는데 B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들어온다면 2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중과를 받고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일정 부분 요건은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1년이 넘어서 B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B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 자, 근데 3년 이내에 매도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요? 신축 아파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인정해주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요건은 뭐예요? B,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C,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2년 이내로 C라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리고 C라는 아파트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C의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후로 해서 2년 이내로 A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1번이 없네요. 자, 첫 번째는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B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금 불리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요건은 1년 이상 넘어서 B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상. 그러니까 따라서 언제든지 내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언제든지 입주권 분양권은 그 다음날 취득해도 무방하다. 근데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년 텀이 있죠. 근데 1년 텀을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가 들어왔어요. 어떤 추가가 들어가냐? 똑같이 A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1년이 넘어가서 B라는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이 요건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번에 이거에 분양권뿐만 아니라 입주권까지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고 진행하셨다가 나중에는 비과세 못 받고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 영상을 좀 보시면 1년 거주로 비과세 된다라는 영상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주택 한해서 1년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특례 요건인데요. 자,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요.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 그리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올해 마지막 달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한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1년만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택 매수한 이후에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매수 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내가 매수한 이후에 내가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가 껴져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내가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 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세제 혜택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만 부여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기준시가 공시가격 9억 이하인 주택만 한해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임대하신 분들, 이런 주택에 한해서만 무조건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특례 요건을 부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 실거주 1년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뭐 개정 이유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지원으로 인한 이유인데요. 뭐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신규 계약할 전세 세입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잠시 유예를 준 겁니다. 1년. 만약에 이 1년이 넘어가면 없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한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2년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개정이 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내가 이 입장이 아니더라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알아야지만 여러 가지 매수 매도의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